상식의 벽을 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남미의 보약 카르텔의 군사력 사용을 시작하라고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요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하였는데요. 실제로 미군의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러 단체로 지정된 중남미 보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보약 단속 강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보약 밀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군 병력을 동원해 직접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입장 요청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는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대통령이 여러 번 보아야 카르텔과 갱단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대담한 조치를 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에 보약과 이민자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남서부 국경 지역의 주 방위군과 현역 군인들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에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한 뒤에 국무부가 보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5년 2월에 여러 보약 카르텔을 실제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였고요. 그 이유를 전통적인 조직 범죄가 초래하는 것보다 더 큰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다양한 보약 카르텔을 글로벌 테러 집단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내 다른 고위 관리들이 보약 카르텔을 이끌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미국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카르텔 두목으로 규정하기도 했고요. 마두로 대통령이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자신의 비열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미 성향 국가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수십 년간 냉랭했고 특히 미국을 제국주의 침략자로 규정하며 반미 노선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정부 고위관리와 핵심 산업에 대해 강력한 경제 지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다수의 미국인 억류 사건으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군사장비 밀반입 혐의, 스파이 혐의, 심지어 정치 선동 혐의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들을 장기간 가둬왔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정치적 인질 외교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직접적인 국가 자존심 문제이자 전략적 불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외교안보 전략에서 남미는 전략적 후방이자 안보 완충지대로 인식됩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자국 바로 남쪽의 친중, 친러 노선을 걷는 정권이 버젓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장기 안보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전통적 영향권을 직접적으로 잠식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보약 카르텔 소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정치 군사적 목적이 숨어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태양의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베네수엘라 군부, 정권 고위층이 연루된 보약 밀매 조직을 글로벌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단순한 범죄 단속이 아니라 정권 핵심을 직접 겨냥한 전략적 타격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과거 미국은 파나마, 그레나다, 아이티 등에서 보약 소탕이나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군사 개입을 했지만 실제 목적이 정권 붕괴와 친미 정부 수립이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역사적 전례 때문에 국제 분석가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 역시 보약 전쟁을 빙자한 정권 교체 작전의 전초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보약 카르텔과 연계된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장기적으로 제고하고 싶은 정치, 이념적 골칫거리라는 점에서 이번 군사력 투입 시사 발언이 단순 범죄 대응을 넘어서는 깊은 의도를 품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남미의 보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해서 미군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1989년에 파나마 침공 당시에는 미국이 보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나마에 파견한 적이 있기도 하고요. 1990년대에는 미군은 보약 운반 혐의가 있는 민간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콜롬비아와 페루의 보약 단속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도 국제역에서 미국으로 보약을 밀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납포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죠.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이 보약 문제를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 사안으로 인식해왔음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로이터 통신 보도로는 최근에 미국은 보약 카르텔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 각종 장비를 투입한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군 자산으로는 P-8 정찰기 여러 대와 군함 최소 한 척, 공격 잠수함 최소 한 척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연공과 국제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정이 내려지면 표적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은 드론을 활용하여 멕시코 내를 정찰하기도 했는데요.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바에데 브라보 상공에서 미국 드론이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멕시코 정부의 허락 없이 미국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국 협력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움직임을 보면 당장이라도 군사력을 투입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다 보니 멕시코가 직접 행동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멕시코가 자국 내 미군 활동을 거부하면서 멕시코는 어떤 종류의 침략도 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8월 14일에 멕시코는 보약 카르텔 우두머리급 26명의 수감자를 미국에 인도하는 조처를 하게 됩니다. 26명의 수감자는 모두 보약 밀매 및 기타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미국에 보낸 것이었죠. 당국에 따르면 멕시코의 보약 카르텔을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1000명의 법 집행 인력과 90대의 차량, 12대의 구용기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이번 송환은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하지만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멕시코가 보약 카르텔 조직원들을 미국에 보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고 멕시코 내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중남미의 보약 카르텔에 대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큰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계속해서 미국 내로 보약에 유입되는데요. 이걸 차단하려면 중남미의 보약 카르텔을 완전히 소탕시켜야죠. 그런데 이를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때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큰 보약 카르텔 하나를 수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군소 보약 카르텔이 또 생기면서 오히려 더 많은 보약이 미국 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그런 현상이 여러 번 있기도 했고요. 그러므로 군사력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신중히 수행해야 합니다. 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중남미 지역에 반미 감정이 많은 이유가 미국이 하도 중남미 국가들을 공작이나 개입을 통해서 많이 괴롭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미국은 미국인의 재산 보호를 명분으로 쿠바에 3번이나 파병을 하기도 했고요. IT를 점령해서 친미 정부를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니카라과, 온두라스를 점령한 적이 있었죠. 냉전 기간 때는 과테말라, 브라질, 칠레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을 축출한 쿠데타에 가담하기도 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과 그레나다는 직접 침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메리카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좀 있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약 카르텔을 이유로 중남미 국가에 대한 군사력을 쓰게 된다면 이러한 반미 감정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 중남미 국가가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보약 카르텔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 보니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군사작전에 나선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중남미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나 멕시코 같은 당사국들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며 자국 군대를 국경 지역에 배치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러시아와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거나 군사, 정보 협력을 확대하면서 신냉전의 불길이 중남미에서도 번지게 될 가능성이 크죠. 국제사회는 양립하며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카르텔 세력은 오히려 미국인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보약 소탕이라는 명분은 점차 희미해지고 국제 정치의 힘겨루기와 군사적 긴장이 중심 무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이번 사안은 미국 내부 정치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사 개입은 국내 지지층 결집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반전 여론이나 전쟁 비용 부담 문제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이 가까워지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발생할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남미 강경책이 순수한 안보 전략인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인지에 대한 논란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약 카르텔에 대해서 군사력을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